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페라 한눈 팔기 한스푼 TV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부족한 부분이 억수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지인분들께서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삥삥.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귀엽게 봐주이소. 자, 인문학의 계절 가을입니다. 요때 따뜻한 커피의 맛을 음미하시면서 한 스푼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금상에 첨하겠죠. 저도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오페라에서 신기하고 흥미있는 인물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사 중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툭 튀어 나오니까에 게다가 실존 인물이라 예.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이소. 일단 먼저 모차르트의 오페라 꼬지 fan tutte 여자는 다 그래라고 번역하는데요. 꼬지는 그렇게, fan은 판노의 어미절단입니다. 하다라는 파레 동사의 직설법 3인칭 복수입니다. 영어의 두 동사입니다. tutte는 뚜텔레 돈네, 뚜텔레 벨레가 생략된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런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먼저 꼬지판투 때 여자는 다 그래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훑어볼까요? 자, 젊은 장교인 테너 페란도와 바리톤 굴리엘모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각각 메조소프라노 도라벨라와 소프라노 피오르딜리지입니다. 1막 첫 장면에서 젊은 장교들은 나이가 좀 있는 철학자 돈 알폰소와 사소한 다툼 끝에 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기의 내용이 뭐냐면 돈 알폰소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서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한다. 즉 여자의 종주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걸었고, 반면에 젊은 장교들은 자신들의 애인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에 걸었습니다. 돈 알폰소는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하녀인 데스피나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돈 알폰소는 대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라고 조언을 걸면서 일단 여자 애인들에게는 왕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가야 한다며 이별을 통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여자들 앞에서 쇼한 거죠. 여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합니다. 처음엔 통곡을 하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합니다. 젊은 장교들은 돈이 엄청 많은 아랍 사람으로 변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부자를 대표할 때는 아랍 갑부를 지치겠네요. 아무튼 갑부로 변장해서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대놓고 막 처음 보자마자 사랑한다며 완전 오버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자신들의 애인이 아닌 친구의 애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허허, 참 말세세. 테너 페란도는 친구 굴리엘모의 애인 소프라노 피오르딜리지를, 바리톤 굴리엘모는 친구 페란도의 애인 메조소프라노 도라벨라를 유혹합니다. 여자들이 처음에는 변장한 아랍 부호들의 사랑 표현을 완강히 거부해 버립니다. 씨알도 안 믿기죠. 그러자 장교들은 속으로 억수로 좋아합니다. 내기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김칫국부터 벌컥벌컥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냉철한 돈 알폰소는 그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여자들의 과대망상이 나중에는 단숨에 꺾일 수 있는 징조라며 계획대로 하면 여자들의 마음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막의 피날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랍 부호로 변장한 남자들의 구애를 그녀들이 계속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자살소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손에 쥔 독약을 먹고 죽은 척하게 되죠. 이때 하녀 데스피나가 의사로 변장해서
죽은 척하는 젊은 장교들을 고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데스피나는 코믹하게 쇳덩이 같은 것, 자석을 가져와서 장교들의 머리에 대고 또 그들의 몸에 그것을 두루두루 갖다 댑니다.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에 든 치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석 조각 같은 것입니다. 독일의 원산지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해진 메스모의 돌입니다. 메스모의 돌. 이태리 말로 피에트라 메스메리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믹하게 치유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이 바로 메스모입니다. 이 오페라에 언급된 메스모는 실제 실존했던 의사입니다. 게다가 메스모는 그 당시 모차르트 집안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프란츠 안톤 메스모,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입니다. 메스모에 대해서 알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 그는 여느 다른 의사들처럼 평범한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의사인 것 같습니다. 치료법이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이죠. 전통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메스모는 자신만의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법임에도 그는 환자들의 병을 잘 고쳐서 오페라에 언급한 대로 실제로 프랑스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병이 나으니까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위 의사협회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메스모의 치료법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개념,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며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메스모가 개발한 그만의 치료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다 같이 집중하셔서 경청해 주이소. 메스모는 처음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사람의 생체 에너지, 동양에서는 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을 펼쳤더랬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최면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메스머라는 인물입니다. 후에 그 제자들이 더 연구해서 메스머의 이름을 따서 최면술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최면술을 영어로 하면은 그의 이름을 따서 메스메리즈모라고 합니다. 최면술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실제 의사 메스모와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와 친분이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메스모는 음악에 조예가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천재 작곡가 어린 모차르트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겠죠. 메스모가 주최한 파티에서 어린 모차르트가 작곡한 심포니를 연주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저녁 어린 모차르트는 의사 메스모에게 목에 있는 성가신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즉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열기를 알려주었던 메스모는 모차르트의 어깨 위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부위에 그의 손을 얹었고 그 통증이 거짓말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기적이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후에 1768년 10월 1일 모차르트가 12살 되던 해에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집 정원에서 모차르트의 첫 번째 오페라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에 초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스머는 예술가들의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분이시군요. 여러분, 후원은 안 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모차르트는 메스머의 치료 방법을 아주 익살스럽고 코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 메스머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의사들이 메스머의 치료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메스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오페라에서까지도 모차르트가 자신의 치료법을 너무
장난스럽고 유치하게 표현한 것이 메스머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하지만 메스머는 모차르트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메스머는 모차르트의 익살스럽고 아주 특이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메스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있습니다. 1994년 알란 링맨이 주연한 영화 닥터 메스머입니다. 알란 링맨은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하드 1편에서 악역으로 나온 배우로 유명합니다. 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면 1막 자살 소동 장면을 더 집중해서 좀 더 색다른 맛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한스푼 TV의 오페라 한눈 팔기였습니다.